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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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엄청 바빴습니다. 변수가 생겨서. 지금 우리가 이제 참여예산 중에서도 많이 처음 서울시 참여예산 일기셨고 성북구 참여예산도 일기셨던 윤성희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윤성희입니다. 또 올해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활동하신 이종환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 지난주는 어떤 감상과 그 참여예산에 대한 자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자리였다면 오늘은 아주 집중적으로 낱낱이 실상을 한번 얘기해 보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준비도 많이 해오셨는데요. 지금 처음부터 성북구 참여예산과 서울시 참여예산을 해오신 윤성희 의원님. 저는요, 첫 단추 깨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성북구에서 일기 참여예산위원을 하면서 또 연임해서 처음에는 임기가 2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4년 했고요. 예, 서울시도 참여예산 1기부터 2기 이렇게 연임해서 하니까 2년. 예. 그러니까 성북구 4년 사이에 서울시가 2년 끼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예. 서울시 예산은 총회가 7월에 해요. 7월에 하다 보니까 봄에 시작해서 7월이면 총회가 끝나고 서울시가 끝나고 나면 또 성북구가 시작이 돼요. 한 5월, 4월 이렇게 예산학교를 시작해서 참예산 그쵸. 사업 동별 로드쇼 로드쇼 하며 하고, 예. 설명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북구는 총회가 11월 초, 10월 말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끝나고 평가하면은 1년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진짜 계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막 어느 날 더워 보면은 여름이고 그렇죠. 어느 날 너무 추워서 보면 겨울이고 이런 식으로 지나갔던 것 같아요. 예. 예, 처음에 시작은 예산학교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가. 그렇죠. 성북구에 홈페이지에 보니까 네, 예산학교 이렇게 무료 무료. 모집 선착순 네. 이거 예산학교를 학교를 가르쳐주는 학교가 공짜? 네. 그것도 예산? 우리 한번 해보자 네. 했더니 됐어요. 근데 그게 2011년 11년. 3월이죠? 2011년 3월인데 3월, 그때는 지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주간반, 야간반 이렇게 두 개 반이 두개 있었어요. 반이네. 네. 80명씩에서 160명. 세상에. 와우. 그때 수료도 거의 한 95% 한두 명 빼고 다 수료했던 것 같아요. 왜 대단하시네. 그렇게 열기가 많았지? 요즘 예산학교 처음이라서 40명 아주 열정들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산학교를 저는 그때 또 다른 일이 있어서 야간반을 다녔어요. 야간반. 오랜만에 듣네. 야간반을 이제 예산학교를 다녔는데 네. 주간반에 다니신 분 중에 네. 한 분 야간반에서 이렇게 뽑기로 예산학교 나온 사람 중에서 뽑기로 예산위원을 2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세상에 뽑기라니. 또 그다음에 이제 20개 동이잖아요. 예. 20개 동에서 각 동별로 1명. 예. 이렇게 해서 예산위원이 20명이고 전문가하고 지원하는 그런 쪽에서 또 연구회 이렇게 해서 또 20명 이렇게 공무원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세대가 네. 중학교 때도 시험 봐서 갔어요. 그런 뺑뺑이. 나이가 나오는데. 네. 제까지 중학교 시험 봤고요. 고등학교도 시험 봐서 갔어요. 예. 대학 갈 때도 예비고사, 본고사 네.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학교 다녔는데 네. 제가 평소에 뽑기라고는 껌도 안 걸리는 사람이에요. 풍선껌 뭐 옛날에 왓다껌 이렇게. 캐러멜 이런 네. 거 뽑기 할 때 저는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어요. 항상 꽝이에요. 꽝. 풍선도 왜 1등 하면 길고 큰 거 걸리잖아요. 항상 꽝으로 그냥 아주 조그만 풍선 그런 거 걸렸는데 예산학교에서 이제 수료하는 날 네. 이렇게 큰 통에다가 온 사람들 수료자 명단을 다 집어넣어갖고 제일 연장자분이 휘휘저가 딱 뽑았는데 윤성희. 완전 전율 감동이었어요. 감동. 그래서 아니 내가 뽑기라고는 안 돼본 껌도 하나 못 뽑아본 내가 예산학교에 걸렸으니까
이제 첫 단추니까 제대로 한번 해보자. 네. 운명이셨네요. 그래서 이제 운명. 그 처음에 예산학교를 수료하고 그 예산위원을 하면서 예. 또 이제 동별로 예산학교 이제 딱 2명만 뽑았으니까 나머지 18명을 뽑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 또 동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동별로 11명, 15명, 뭐 22명, 어떤 동은 6명 이렇게 다 지원을 했어요. 네, 저도 그때 지원했습니다. 삼선동으로. 맞아요. 병에다가 동별로 다 이름을 공을 집어넣고 번호를 다 매긴 다음에 네. 이 보고도 못 뽑아요. 어. 완전 뒤로 돌아서 뒤에 박스에 넣고 손으로 이렇게 넣어서 뽑아가 철저하게. 자기는 번호를 몰라요. 조리라자 그러는데 무슨 이렇게 글쎄 말이에요. 번호를 못 봐요. 네. 딱 뽑으면은 다른 사람이 번호를 불러줘. 그래가 아. 이제 확인하면은 그 번호가 맞는 거예요. 그때 뽑힌 사람이 저를. 그런데 삼성동 지하 대표로 네. 지하 1층에서 이제 박스별로 다 뽑는데 우리 동은 제가 이제 손을 넣고 휘휘쳐가 뽑았어요. 네. 그때 17명이 지원했나 그랬어요. 삼선동 경쟁이 진짜 많았어요. 참 심했어요. 그래가 17명이 지원했는데 제가 딱 뽑은 게 6번인가 딱 뽑았는데 그 이름이 김준용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자인 줄 알고 6번이었군요. 네. 제가 남자인 줄 몰랐네. 알고 네. 김준용이 남잔가 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네. 나중에 예산학교 다시 이제 예산학교 끝나고 했기 때문에 예산위원이 되신 분들이 다시 예산학교를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녁에 만나서 이제 같이 둥글게 앉아가 소개하고 이러는데 김준영입니다 하면서 목소리가 아주 멋있는 여자분인 거예요. 지금 옆에 계시는 예. 이 김준영 의원님이 딱 오신 거예요. 그래서 또 동도 같이 삼선동이고 그래서 이제 예산위원 활동을 하면서 처음이니까 룰이나 이런 게 다 제대로 안 잡혀진 상황에서 그랬죠. 열심히 진짜 백지땅을 맞다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진짜 공부도 많이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갖고 도로 포장 그러면 우리가 도로 포장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면은 일단 도로를 파서 큰 자갈을 넣고 네. 그다음 가는 자갈을 넣고 네. 롤러로 밀어서 평평하게 한 다음에 아스콘을 깐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또 아스콘을 또 깐 다음에 네. 또 마무리할 한번더 가운데는 밀고. 큰 롤러로 밀고 가운데는 가운데 작은 작은 롤러로 거. 밀고 네. 마무리하고 그다음 차선을 긋고 예. 그런데 그게 4차선일 경우 1m 깔 때 뭐 100만 원. 어. 뭐 2차선일 때는 또 얼마. 그게 다 금액이 달라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참 공부 많이 했어요. 그때 거기를 도로 안전분과라 그랬나요? 도시 안전분과. 도시 환경 1분과였는데 네. 그랬죠. 그 그리고 거의 도로 네개 토목공사였어요. 분과에서. 예. 그래서 그때 그 도시환경분과에서 거의 동소규모 사업들 그러니까 거의 동소규모 뒷골목 뭐 사업이었어요. 이런 예. 것만 하는 게 혼자 현장 실사 다녀오셨죠? 네. 그때는 현장 실사 이런 게 20개 동에서 사업이 다 올라왔는데 어느 동을 해줘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네만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이제 성북구 참여예산위원회니까 성북구 입장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장유동이 어딘지 올곡동이 어딘지 뭐 진짜 몰랐어요. 기름동 왜 기름동이 1, 2동이 있고 정릉도 1, 2, 3, 4동이 있고 그렇죠. 장위동도 1, 2, 3동이 있고 올곡 1, 2동이 있고 석관동이 있고 안암동, 종암동, 보문동, 네. 성북동, 삼선동 이렇게 네. 있더라고. 그렇게 20개 맞습니다. 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길치예요. 네. 버스를 건너서 타는지 여기서 타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가는데 동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그 분과에. 그렇죠. 근데 같이 갈 사람은 없었어요. 분과가 우리가 그때 처음에는 40명을 뽑았죠. 예, 40명에서 40명 20명만 정원인데 예산위원이고 당연직이 있었어요. 당연직이 있어서 뭐, 맞아요. 뭐 공무원 공무원들 당연직이 한 전문직. 8석 있는데 그분들이 거의 안 오셨고 그래서 거의 활동 인원이 32인데 또 되시자마자 좀 안 오시는 분들이 있고 빠져가지고 명예로 오신 분들이 계속 안 오시니까 이제 실제로 그래서 활동하는 사람 한 사람이 22명, 18명 이렇게 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네,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은 근데 우리가 2기 때 60명으로 늘렸죠. 네. 네. 왜 한 동에 한 명을 하니까 그분이 애경사 있으면은 결혼이 돼 버리잖아요. 안 그래서 오셔고 뭐 그래서 늘려서 이제 2명하게. 그리고 당연직도 빼버리고 참여예산위원회 본래 이제 당연직 8명
공무원도 빼고. 그리고 이제 60명으로 늘렸는데 이기 그래도 해보니까 60명 중에도 한 30, 40명도 안 오셨던 예, 것 같아요. 50%는 한 참여는 3분의 안 돼. 2가 오면은 많이 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열정이 있고 이걸 봉사로 생각하고 와야지 이게 무슨 직업이거나 그리고 위원회, 그러니까 구청의 위원회들은 회의비도 좀 수당이 높아요. 근데 우리 참여예산위원들은 2만 원이에요. 그래도 2만 원이라도 받으시네. 그러니까 서울시는 8,000원. 8,000원에 네. 그냥 샌드위치 하나에 우유 줘요. 성북구는 김밥 주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밥도 많이 굶었고, 길 몰라서 길 잘못 들어서 진짜 고생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는 죄다. 여기서 어떻게 가면 어느 동으로 노선을 돌면 효율적으로 도는지 길 공부도 되게 많이 했어요. 게다가 현장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당이 솔직히 안 없었어요. 나가니까 아무도 안 가요. 사람들이 안 가죠. 안 가요. 못 가실지 못 갔다고 해야겠죠? 다 개인 바빠서? 사정으로 개인 바쁘셔서 사정이 못 이제 가시고. 생업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떡하겠어? 실사가 비교를 해야 선발을 할 수 있잖아요. 선택을 할 때 어떤 동이 제일 진짜 열악한지, 네. 성북구에서 어떤 데를 제일 먼저 예산을 써야 하는지, 우리가 똑같이 내는 세금이지만 제일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손가락이 제일 아픈가, 이제 엄마기 때문에 제일 필요한 게 뭘까, 또 개인 땅에다가 해달라는 걸 또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하느라고 등기부 등본도 떼보고 도시 이용 계획도 떼보고 진짜 그때는 뭘 모르니까 이제 공무원하고도 잘 알지도 못하니까 제 돈으로 다 민원실에 가서 떼서 일을 봤는데 이제 예산 오 500억은 가능하면 주민들이 동네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구청을 거치지 않고 그런 예산들이 많이 좀 신청되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신청되고 그게 채택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할 때도 이게 관의 냄새가 나는 거, 너무 하드웨어적인 거 이런 거보다는 주민들이 머릿속에서 나오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틀림없고 주민들이 스스로 실현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거에 투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서울시도 이걸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고요. 또 우리 주민, 참여하는 주민 여러분들도 그런 걸 잘 판단해서 이렇게 투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박사님, 네. 위원을 연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력이 좀 생기셨어요? 이거 도시계획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직원들 간에 이렇게 해갖고 서류로 이렇게 프린트하니까 딱 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개인 사유지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게 되고 도시 이용 계획 있는 거 그리고 그 이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에 동선동에서 아까 동선동 뺐네. 동선동에서 청와 빌라 사이에 주차장이 이렇게 하나 조그만 개인 집 크기만한 규모의 주차장이 있어요. 그걸 첫 해에 이제 그게 주차장을 화단으로 만들어 달라고 올라와서 공원으로 해달라고. 근데 현장 실사를 딱 갔더니 그 빌라 사이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없고 그 골목이 일방통행인데 전부 다 불법 주정차. 그 주차장 아니다면 다 불법 주정차가 되고 저녁마다 아주 아수라장이 나는 데더라고요.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 차들이 다 어디로 갈까? 그렇죠. 그 문제가 딱 해가 그래서 이제 그걸 등기부 등본을 딱 떼보니까 원래 개인 소유 집이었어요. 그게 빌라 이렇게 양쪽 하는 사이에 집이었는데 그 집을 성북구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준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이제 공문으로 해달라 그런 그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그걸 딱 등기부 등본을 90몇 년도에 성북구가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준 걸 어떤 사람이 또 그걸 공문으로 하자니까 이거는 문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걸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서류로 확인해갖고 이거는 불가해갖고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2013년도 그 사업이 이제 선택이 안 됐는데 2014년도 어떤 식으로 제안됐냐면 이제 직원이 또 바뀌잖아요. 그쵸. 2년 근무하고 직원이 바뀌고 하니까 이 아저씨가 팩스로 제안을 했어요. 인터넷으로 제안했어요. 예. 그리고 동해 가서 또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접수가 된 거예요. 그럼 세 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 취합해서 부서별로 검토를 보냈으면은 이 사람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때 제안한 걸 보낸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팩스는 팩스대로 부서 검토,
직접 제안은 직접 제안대로 부서 검토. 예. 또 동의해서 올라온 거는 동의해서 올라온 것도 부서 검토하다 보니까 세 개가 다 검토가 돼가 상정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현장 시사를 가보니까 똑같은 게 세 개가 하는 거야, 하나. 숫자만 늘어났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 제한 사업 받다 보면 제일 그런 게 네. 이제 같은 사업들, 그러니까 안 걸려졌다는 게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죠. 제가 이거 완전 다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갔을 때 현장 시사 갔던 그 자리 또 그대로인 거예요. 주소지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근데 뺐어요. 그때 위원님이 안 계셨다 그러면은 예? 또 또 그냥 몰랐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모르고 이제 세 명이 현장 시사 갔다가 만났겠죠? 네. 아니면 따로따로가 못 만나는 아니 거고. 그분들은 그 전에 현장 시사를 안 다녔기 때문에 모르죠. 그런 스토리가 있는지조차도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돈은 안 주지만 제가 그렇게 현장 시사 가서 이렇게 이제 족적을 남겼다면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동별로 해마다 이제 참예산하면 로드쇼를 가요. 동별로 네. 설명회를 가는데 그렇죠. 이제 번역을 선거구가 나눠서 이제 4개 번역. 4년째 했으니까 이 동네에서 무슨 사업이 올라와갖고 이렇게 바뀐 게 비교가 안 돼요. 그럼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혼자 가서 그게 올랐던 사업 중에 기억나는 걸 다 사진을 찍어 비포 애프터를 PPT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예산과에 계셔서 참 고마운 이소영 주임님, 전 네.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윤여희 주임님하고. 그렇죠. 그 사진을 작년에 제가 디카에 찍어갖고 이거를 기름 1동 간다면 기름 1동의 제한 사업이 이거였고 된 게 이거니까 이거를 비포 애프터 사진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하다 보면 사진이 엉뚱한 데 가서 붙어요. 못 찾아요. 저는 실력이 부족해서. 파일이 크기 때문에 다른 데가 붙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소영 주임 주면은 그걸 다 딱딱 비교할 수 있게 나란히 보기 좋게. 또 장애이동 같은 경우는 화장실, 주민센터 화장실이 진짜 불편하고 장애인이 갈 수 없는 그런 화장실을 제가 현장 실사 갔는데 그걸 고쳤어요. 참여해서 사업으로. 이쁘게, 컬러풀하게. 그렇죠. 장애인도 갈 수 있고. 장애이동 화장실 고친 게 아마 이 첫해 첫 해 사업이었어요. 예. 사업에서 굉장히 보람 있는. 예. 네. 그래서 그걸 또 사진 꼭 찍어 필요한 걸 할 수 있었던 그거 사업이었던 올려주세요 것 해갖고 그것도 비포 애프터 딱 들어가고 또 이제 성북동에 네. 어르신이 기거할 수 있는 이제 노인정이 그냥 방치돼 있는 거를 수리해가지고 제가. 독거노인 고독사 없애게 하는 그거를 이제 장을 다 집어넣고 싱크대 넣고 수리 쫙 한 거 그것도 비포 애프터 딱 해가 그런 거 우리 성북천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를 다 이제 사진만 찍어갖고 이거는 무슨 동구고요, 이거는 무슨 동구고요 설명하면 그걸 딱 해줬어요. 진짜. 그럼 동별로 그 로드쇼 갈 때 그 PPT만 사진만 바꿔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나고 재미나게 일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걸 누가 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돈 준다고 하면은 서로 하려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남이 안 하려 그러는 남이 안 하는 걸 이제 좀 그렇게 보람되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것 좀 이렇게 비춰주세요. 수료증 하고. 아, 오늘 다 제가요 갖고 이제 오셨는데. 처음에 예산학교를 이제 한 번만 하면 사람들이 다 이제 예산학교 다 한 것처럼 하잖아요. 네, 안 그렇죠.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북구에 이건 참. 이거는 2011년도에 그리고 1회 때 거, 1회 때 거. 이거는 2012년, 12년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2년씩이었으니까 13년. 아, 맞아요. 이제 2013년 여기 2012년 해마다 예산학교는 했어요. 수료식은 했습니다. 2년 임기도 이제 2010 저는 예산학교 별로 못 가는데 우리 위원님은 예산학교 모두 11년, 네. 출석하신 12년, 분이에요. 이거는 3년 13년 위촉 받으신 네, 거. 위촉장이고 이 수료증이에요. 네. 그리고 수료증 11년, 청장님한테 12년 많이 받으셨네. 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네,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위원님한테 제가 반한 거는 뭐였냐면 예산학교를 네. 자기가 다 듣고 네. 해마다 13년, 듣겠다. 그렇게 14년, 결심을 세우시고 15년 이렇게 이제 다섯 저보고도 장이 막 오라 그랬는데 예, 못 이게 다섯 갔습니다. 장이 수료증이 이렇게 다섯 역시 장인데 대단하셔요. 대단하신 왜냐하면 위원님이시네요.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처음 시행됐는데 네. 막 잘했니 못했니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왜 애기 처음 낳자마자 너 학교 보내면 애기가 깐난쟁이가 젖병 빠는 애가 학교 못 가요. 그래서 참여 예산 제도도
나이가 가면은 제도가 개선돼서 성인이 되는 것처럼 가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잘 자랄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1, 2, 3, 4, 5 이렇게 이제 쭉 5년 동안 다니면서 그래서 수료를 하셨고 그리고 해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내용이. 네. 그리고 총리 투표 방법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변천사를 제가 지키려고. 그래서- 증인이시니까. 예, 그래서 계속 이제- 예, 교육받은 교육생들한테 많이 좀 예, 알려주셨으면. 그래서 1년만 하고 끝나면 2년, 3년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이제 예산위원이 아니어도 계속 수료할 거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도 이제 서울시도 이제 1년, 1년. 1년은 이거 수료증이 멋있죠? 없이 위촉장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위촉장. 2년 연임했을 때. 2년 연임했을 이제 때. 세 번째, 여기 2014년. 역시 네. 서울시는 컬러풀한 얘는 이제 올해 예산학교 이렇게 이제 해마다 4년째 이제 계속 들었습니다. 네. 그래갖고 참여예산제도 변천사 이런 걸 지켜보면서 어떻게 정착해 가는지 잘 우리가 시민들이 해야지.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제 성북구 5년 차고 서울시가 4년 차인데 해보니까 직원들은 또 인사 발령을 받잖아요. 그렇죠. 인사 발령을 받으면은 그 직원들이 다 남지가 한두 명만 남거나 아예 안 남아요. 그럼 예. 맥이 딱 끊어져요. 맞아요. 내용이 전달이 안 돼요. 아까 성북구 거기 주차장이 예, 공원으로 해달라고 올라온 그런 동선동거? 네. 동선동고 맥 끊어지는 것처럼 네. 제가 없었으면은 그게 아마 주차장을 요즘 공원화 둘 다 돼 공원을 있겠죠? 하자니까 공원을 하자고 했을 거예요. 네, 네. 등기부등본 누가 떼볼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그거 맞아요. 옛날 그거를 비교해 볼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무거워서 못 갖고 왔는데 1회부터 지금까지 예산 총회한 제안서는 다 보관,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다 보관돼 있어요. 우리 집에 역사에 쫙 이렇게 쌓여 있어요. 참여해서 주민 그래서 이제 이래 딱 들어오면 동별로 그거를 제가 찾아봐요. 언제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이름만 바꿨나, 금액만 바꿨나. 그 서울시 같은 경우도 청소년 무직이고 불용된 사업이 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5,900만 원짜리 1억 8,800으로 뻥튀기 된 거, 그것도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게 그런 자료하고 비교할 수 있고 기억에 남아 있고 현장 실사 갖고 모니터링 했기 때문에 역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골라낼 수 있는 거지. 딱 1년 끝나가면 예산이 중복으로 투자돼도 몰라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그 게 실제로 자치구나 단체에서 계속 예산을 쓰고 있는 걸 참 예산 들어와도 몰라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런 맹점이 있는 걸 시민이 지켜야 되지 않나. 네. 주민인 근데 내가 이제 지켜야 되지 이 않나.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마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그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서울시하고 성북구가 먼저 2011년부터 했지만 참여 예산 제도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리 중에 일부분을 주민들이 직접 정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 편성권만 있지. 맞아요. 뭐 우리가 단체장이 예. 단체장이 시장님은 시장님, 구청장님은 구청장님은 구청장님, 구청장. 예. 이 사람들이 예산을 자기가 쓸 수 있는 예산 중에 일부분을 떼서 네. 자기가 독단적으로 인기를 몰이하기 위해서 여기 뭐 해주고 뭐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있는 것들. 딱 내놓고 주민들이 진짜 필요하고 진짜 해야 되는 거를 주민들이 제안해서 뭐 구의원이나 시의원을 통하지 않고 진짜 우리 손으로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나 진짜 여기가 가려워요. 그럼 여기 긁어주세요야. 여기 가려운데 여기 악수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주민이 필요한 걸 하세요 하고 내놓은 돈이에요, 그게. 그렇죠. 근데 그걸 서울시 가지고 같은 경우는 이제 500억이 500억이고. 딱 정해져 있는데 성북구는 조금 성북구는요, 이제 네. 좀 뭐랄까, 살림 규모는 서울시에서 3등이에요. 25개 자치구에서 돈이 필요한 거는 세 번째로 필요해요. 네. 그런데 자립도, 예를 들면 재정 이제, 자립도. 우리가 그걸 꾸려가는 살림살이에 필요한 돈을 가지고 오는 돈은 꼴등에서 6등, 19등이에요. 자립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흥부하고 놀부가 있다면 아들이 우리는 놀부 쪽 자식이 아니라 흥부 쪽 자식이라고 봐야 돼요. 아버지가 벌어오는 능력은 조금인데 자식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다 나눠 써야 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으니까 우리 김영배 구청장님께서 참예산제도에 딱 던져놓고 이거 가지고 진짜 필요하고 요긴한데 쓰세요. 딱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청장님 대신 눈, 귀, 코, 발에 대해서 그걸 가져와서 진짜 필요한 요긴한 적재적소에 진짜 가려운데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참예산위원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선정한 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업을 선정하고 제안하고 편성하는 구청장 대신 이제 사업을 이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까지밖에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구의회나 시의회, 국회 이런 데가 예산이 깎여요. 뭐 이걸 굳이 해야 됩니까? 이건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해달라 그러세요. 시에서 해달라 그러세요. 깎을 수 있는 권한은 누구냐? 구는 구의원, 시는 시의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깎고 늘려고 할 권한이 하나도 없고 좋은 사업에다가 해주세요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업자 선정하고 이런 건 또 구에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해갖고 진짜 싸게 좋은 사업을 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건데 처음에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들이 참예산위원이 이 사업을 선정해서 업자 선정까지 하는 줄 착각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이제 나왔던 그리고 거죠. 특히 첫 해는 그 예산을 이렇게 뭐 마을 공동체 그 공모 사업처럼 본인들이 단체에서 좀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네, 그 단체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런 오해,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5년차 하면서 조금씩이 아니라는 걸 알고 하시게 됐고, 예산위원님들도 이제 예산학교 때 그냥, 공정성, 투명성, 뭐,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산위원들 워크숍 갈 때도 막 쫓아가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편성하는 것만 합니다. 깎는 거는 의회에서 깎는 거예요. 그리고 업자 선정은 공무원들이나 그런 데서 하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이걸 해달라고 요구하는 편성권, 편성하는데 구청장님이 해야 될 거 우리가 참여해서 같이 하는 거, 백지장 맞들어서 구청장님이 다 못 돌아다니잖아요. 그 일일이 이제 구청장님들 다니시면서 이제 막 바쁜 시간에 보고 구청장님들 이거 해야 되겠다 하실 수도 있어요. 공약으로. 그렇지만 살고 있는 주민이 골목길이라든지 진짜 누구 집에 어르신이 불편하다라든지 저기는 진짜 우리가 복지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 어르신이 저기 계시는 것도 주민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발굴해서 우리가 하는 역할이지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종환 의원님은 올해 또 이렇게 처음이고 작년에는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예. 제안했을 때는 내 사업이 좀 제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뿐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들어가서 그 예산을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걸르고 예? 이게 적재적소에 맞게 그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위치에 서 있으니까 작년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그렇죠. 느낌이 들더라고요. 작년에는 어떤 사업을 제안하셨어요? 작년에는 정릉 알리기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예. 그거 선정된 것 같아요. 선정됐대요. 선정돼서 예. 그게 얼마 예산이었죠? 작년에 3천만 원 예산 해갖고 책정. 서울시에서?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조금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갖고 조금씩 이제 거기 반바가 그렇게 받아가지고 컬러풀하니까 거기가 보호막으로 폐타이어나 요즘 전신주 보호하는 거 네. 그걸 좀 사주면은 그래도 덜 다치지 않겠느냐. 그거라도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폐타이어 말고 요즘 그 탄성 이렇게 되는 거 그걸 멋있게 딱 돌려갖고 차 높이로 이렇게 딱 한 1m 정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들이 그래도 이제 전신주 박으면은 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 박으면 수리는 안 하잖아요. 그래도 사람도 덜 다치고 전신주도 안 아프고요. 전신주도 덜 무너질 것 무너지고, 같고, 예. 예, 그 세 개 박으면 정전이 된대요. 그 그렇죠. 규모가.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사태도 방지하고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현장 실사 가서 이제 조그만 그런 거 하나가 네. 주민의 말에 의해서 고쳐지고 그러면은 어쨌든 큰 일이 정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그렇게 나갔고 일단은 보호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예방 접종하잖아요. 우리가 네. 병에 걸려서 하면은 돈도 많이 들고 사람도 고생하고 힘들지만 네. 접종해갖고 간단하게 하는 그게 참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사고도 예방 네.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참여선 하면서 제가 이제 성북구가 20개 동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20개 동도 배웠고 네. 서울시도 25개 자치구인지 몰랐어요. 네. 아이고.
그 25개 자치구 거의 다 가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하고 성북구를 같이 발로 1년 동안 뛰는 다니니까 윤석열 의원님. 운동화가 1년에 한 클릭씩 딱 떨어지더라고, 진짜로. 청구하세요. 그런데 그 운동화가 딱 1년 신으면은 다 낡아갖고 물도 새고 떨어져가 너덜너 버리고 이래 했는데 그렇게 한 만큼 저는 운동화하고 시간하고 이랬지만 많이 배우고 또 좋은 분들 특히 김준영 의원님 제가 와서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종환 의원님 예산위원은 전혀 몰랐죠. 그렇죠. 예산학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분들을 제 인생에 있어서 학교 동창도 아니고 학부모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된 거는 참여예산위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영광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기 또 봉사한 참여예산위원 만큼 또 전도사셔 전도사. 그리고 또 성북구 살림살이라고 백서를 이제 성북구 처음 발행을 했어요. 그랬죠. 네. 예. 준영 의원님 우리 인터뷰한 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좀 친해졌죠. 네. 그때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막 이 제도가 잘 됐다 못 됐다 막 할 때 저는 안 그래요. 처음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잘할 수 있게 우리가 갖고 가자. 나무처럼 꿈나무처럼 잘 자랄 수 있게 비료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가꿉시다. 예. 그랬더니 그 인터뷰하는 선생님이 그 말이 되게 마음에 들었다. 그게 잘 자라게 가꾸는 사람으로 하는 거 그 타이틀 하겠다. 그래서 아 수시라고 헤드라인으로 잡아. 네, 헤드라인 잡았어요. 그거. 특히 올해 서울시 사업, 서울시 참여예산위원 되시고요. 네. 그 경제산업분과 활동하시면서 총회 날 굉장히 힘들었다 그랬는데 에피소드 좀 들려주세요. 24일 날 7월 24일, 25일 날 네, 그렇죠. 정신체육관에서 했는데요. 네. 저는 이틀 다 이제 아침 일찍부터 가갖고 네. 좀 늦게까지 있다가 왔는데 예. 그 전에 이제 총회 사업 상정하기 전에 경제산업분과 새벽까지 4시까지 네. 계셨다고 그 전에 회의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이제 상정하는데 예. 분과 상정하실 때 예. 1시까지 있다고 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뭐 서울시 직원도 마찬가지고 구청 직원도 마찬가지고 뭐 1년 있다가 인사이동 내고 맞아요. 뭐 2년 있다 인사이동 내고 또 새로 뽑힌 직원도 있고 네. 이 시스템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거를 뭐 30%를 깎아야 되는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거를 맥이 없죠. 맥이 뽑지를 끊어졌어. 못 하는 룰이. 거예요. 게다가 올해는 너무 룰을 많이 바꿨죠. 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전화하고 다른 데는 다 불이 몇 군데만 빼놓고는 서울시에 몇 군데만 빼놓고 다 불이 꺼져 있었는데 그거 어느 구가 얼마큼 됐나 그다음에 어느 사업이 어떻게 됐나 그게 너무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아. 제가 뽑아야 될 사업이 됐나 안 됐나 예? 그게 궁금해갖고 가지도 못하고 예? 그래서 1시까지 기다리다가 갔던 기억이 있고 7월 24, 25일 날은 그러니까 성북구에서 진짜로 소원하는 사업이 있어갖고 예. 광고도 많이 하고 여러 사람한테도 좀 얘기도 하고 부탁도 우리 하고. 우리 저기 참여예산 위원들 서울시 참여예산 위원들한테도 제발 부탁 좀 드린다고 제발 부탁 좀 드린다고 이틀 동안 가서 진짜로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실링에 걸려갖고 그렇죠. 다른 그 데는 저기 다 되고 무슨 사업이었죠? 무슨 주제였죠? 아, 그게? 음식물 음식물 쓰레기 쓰레기, 처리 비용. 그거 문제였는데요. TBA 문제인데 예. 그래서 그게 그게 이제 6억인데 딱 거기에 6억 천이었는데 천 실링에 대. 걸리는데 이게 실링에 또 문제가 걸렸죠. 있는 게요. 이제 분과에 상정하는 그것도 분과 30%한 것도 제가 만드는 이유가 2회, 3회 때 보면은 그 분과에서 한 표, 2표 받아갖고도 상정이 되는 거예요. 네, 왜? 네. 그 분과의 사업이 작다 보니까 다 통과되고 올라가는 경우도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그 분과의 사업이 많은 분과는 불리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그렇죠. 사업도 탈락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그 분과에서 최소한 의원들이 30%를 지지하지 않으면 아예 본 저기 못 총회에 네. 상정을 하지 말자. 이건 한 표, 2표 받아갖고 한 표도 안 받고 다 통과되는 건데 이거는 참여예산 사업의 순수한 취지에서 어긋나지 않나. 왜 다른 분과 좋은 사업 다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1회, 2회 때 그냥 3표 올라간 게 그다음부터 30%. 그러니까 분과에 통과하는 게 또 이제 큰 산을 넘는 고비가 돼버린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업을 고르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거기가 오히려 이제 또 이제 걸림돌이 되는 특히 이제 올해 같이 작년에는 그래도 다르지만 올해 주제별로 해서 30%를 예, 하다 예. 보니까 맞아요. 그 주제에 카테고리에, 맞춰서 이제 카테고리로 올라가서 예. 좀 우리 사업도 주제는 일단은 올라갔어요. 광역 사업을 올라갔는데, 묶은 우리 게 우리보다는 좀 괜찮았는데 왜냐하면 부지런하게 사업 수가 많았으니까 예, 예. 이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이 이게 광역 큰일 사업으로 나겠지만. 묶은 게
좋은 면은 네. 여러 구에서 그걸 원하기 때문에 원터니까 니드고 그러다 보니까 선택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서울시에서. 높은데 완전히 올해는 그런 그러면은 구조였어요. 그걸 이제 많은 구가 그 사업을 하자 이러면 서울시에서도 좋은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뒤집어 보면은 돈이 제일 안 좋은 면으로 볼 때는 구마다 이 사업을 합시다 짬짬이 해야 되는 거야. 서로 짜서 그렇죠. 올리면은 많은 구가 이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득표하는 거예요. 진짜 진정으로 소수 작은 의견에서 꼭 필요한 거는 그러면 또 탈락되는 게 돼버리는 게 이번에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실링에 걸린 게 뭐냐면은 광역으로 묶었을 때 그 사업을 하나로 보는 거였어요. 예. 하나로 봐야 되는데 이번에 실링에 걸린 게 왜 걸렸냐면은 지금까지 참여예산 사업을 제가 봤을 때 쭉 지켜봤는데 다 500억 이상으로 선정이 됐는데 올해는 497억이에요. 그렇죠. 3억이 부족한. 그게 왜 실링에 걸렸는 이유가 이게 전체 16개 자치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을 퇴비하는 거를 사업을 선정했는데 어떤 구는 2천만 원, 9천만 원 네. 그런 구는 문제가 없는 구예요. 그러니까 작게 필요한 거고 성북구는 그게 6억 1천만 원. 왜 성북구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제일 문제가 많고 민원의 소지가 많은 게 큰 거죠. 근데 이 큰 거를 탈락시킨 거예요. 그런데 전체 금액이 19억이었어요. 그럼 실링에 걸렸을 때 사업 선정하는 룰이 전체 금액이 500억에서 총 금액 나누기 반 50% 했을 때 그 금액이 50%보다 작으면은 넣어주고 그렇죠. 많으면은 빼는데 예. 이거는 19억을 반을 나누면은 8억 5천인데 성북구가 6억 1천이에요. 그런데 이걸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했냐? 이제 직원이 다 바뀌고 팀장도 바뀌고 과장님도 다 바뀌고 어떤 주임님 혼자만 이제 남아 있는 그 과정에 문제가 돌출된 게 6억 천이 497억하고 3억 남잖아요. 네, 네. 3억보다 반을 하니까 6억 천이니까 500만 원이 오버되잖아요. 그래서 뺀 거예요. 그럼 이거는 광역으로 묶지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투표수도 사업수를 광역으로 묶었을 때 54개 사업으로 묶였어요. 그러면 표를 2분의 n 플러스 1표를 해야 참여예산 투표 방법인데 그러면 18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표씩 줬어요. 모바일 투표도 5표, 위원도 5표. 기억하실 거예요. 투표해 봤으니까. 그럼 이거는 뭐냐? 분과가 8개 분과인데 분과분의 2분의 분과를 한 거예요. 4개 분과하니까 5표 줬는데 그러면은 8개 분과에서 3개 분과 사업은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제일 54개 사업 중에서 하나도 한 분과에 한 개만 겨우 고르는 거고 사업이 많은 분과는 2개 고르면 다른 분과는 4개, 5개 분과를 포기해야 되는 이런 총회 방법을 선정해갖고 실링은 옛날에 총 사업도 168개 선정하고 172개 선정하는 사업 실링을 갖다 붙인 거예요. 이런 짜집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성북구 6억 천이 뚝 떨어진 게 제일 그러면 민원의 소지도 많고 문제도 많은 걸 딱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제일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환자를 딱 방치하고 진짜 별거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이런 환자들만 처방한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제 비교가 아마 이게 서울시장님이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제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응급실이에요? 응급실에 막 사고가 났어. 진짜 출혈이 막 있는 환자는 방치해놓고 아 나 배 아파요. 손비가 온 사람 이런데 데일밴드 붙여주는 이런 사업이 선정된 거예요. 박원순 시장님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아시아 그 인터넷 신문 모 네. 인터넷 신문에는 네. 우리께 이제 경제신문. 통과된 걸로 해갖고 그냥 성북구가 3위로 올라왔었어요. 3위로 올라갔죠. 아니요. 안 됐어요. 것 같아요. 모바일 투표 하세요. 얼마 딸 것 같아요. 겁니다. 성북구 화이팅. 네, 우리 떨어졌습니다. 그날 올해. 26일 25일 날 4일 5일 날 총회 때 예. 끝까지 남아가 실링에 걸린 3억을 그럼 우리가 그러면 6억 천에서 3억만 주면은 3억 천은 우리 구에서 해갖고 이 음식물 쓰레기를 해결하자. 왜냐면 지금 김포 매립지도 쓰레기 반입이 안 돼서 분리수거 제대로 하라고 지금 막 옛날에는 분리수거가 그냥 선택이 이제는 얼무라고 막 플랜카드 붙인 거 봤죠?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 줄이자고 말로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을 해결을 안 해주면은 성북구에 우리 10만이 넘는 구민은 음식물 쓰레기 그냥 아무데나 버려도 서울시가 다 해결해 줄 거로 믿고 있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지금 아주 직구를 날리고 계십니다. 아, 제가 빵빵빵. 아무리 제가 진짜 주부지만 우리는 식구가 4식구인데 네. 주중에는 거의 밥을 안 해요, 제가. 네, 그죠. 그냥 대충 먹고 주말에만 딱 밥을 먹는데 진짜 조금 모자랄 정도로, 모자라면 간식 먹을 정도로 이렇게 쓰레기 안 나오게 하려고. 제가 지금 이제 1년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6장을 사면 많이 써요. 한 3장? 3장에서 4장 사이에 써요. 그런데 이제 명절에 이제 손님이 왕창 왔다 가면 이제 버릴 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하나 더 써요. 그러면 5장. 이제 그렇게 지금 우리 식구만 살면은 1년에 쓰레기 봉투 2장이면 돼요, 우리 진짜로. 명절 없으면은. 그렇게 분리수거하고 제대로 배출을 안 하는 집인데 음식물 쓰레기는 식구들이 다 먹다가 이제 특히 추석 때는 보면은 음식을 아무리 조금 해도 먹다 보면은 기온이 높기 때문에 상해요. 그러면 진짜 그거 먹고 탈나는 것보다 버리게 돼요. 그럼 그걸 아무리 물기를 짠다 해도 부패하면서 물이 또 나와요, 침출수가. 맞아요. 그럼 그 집에서 계속 냄새 나고 초파리 꼬이게 나눌 수 없으니까 버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러는 문제가 아마 이제 이렇게 발생해서 성북구에서 이게 음식물 처리 이게 제일 이제 여태 우리 자립도가 꼴등에서 6등이라 그랬잖아요. 먹는 거 처리하기까지는 돈이 못 간 거예요, 우리 성북구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참 예산이 좋은 제도에 광역 단위 사업에 묶여서 우리는 신나게 일을 했는데 너무 커서 작은 금액은 다 그러니까 데일밴드 붙이는 거는 다 됐어요. 반창고 붙이고 진짜 출혈이 과다해갖고 수술하거나 꼬매야 되는 성북구는 딱 방치되고 딱 해서 죽어라 이건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천만 원짜리 올린 데는 솔직히 한 대밖에 설치가 안 돼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그게 과연 효율이 있나? 음식물 쓰레기를 2천만 한 대 가지고 얼마나 많이 줄이고 그 구에서 실용한 얼마큼 그렇죠. 줄여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이거는 생각이 들고. 정책이 진짜 잘못된 이번에 총회 방식이다. 제가 진짜 너무 이제 좀 1회부터 지금까지 지켜본 저는 이번 총회가 제일 실링 이거 걸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또 투표 방법도 제일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그 투표 방법이 엠버팅으로 투표를 하잖아요. 했죠. 근데 서울시의 문제를 왜 뭐 제주도의 사람도 해도 되고 LA에 있는 사람이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하셔갖고 왜 서울시의 문제를 다른 데 사는 사람까지 투표를 하게끔 할까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요번에 저기 전자투표 인터넷 모바일 모바일 투표가 10만 명이 10만 명 했어요. 10만 명 넘었다고 10만 명이 그래요. 했다 그거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교포잖아요.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런 제도가 있는 걸 알리는 차원에서 그리고 서울 하면은 그래도 대한민국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인구가 1,000만 이상이 살아요. 우리 4천만 동포를 하면은 이제 북한하고 합하면 더 많지만 남한 인구만 4천만원에서 1,000만이 살면은 25%가 사는 서울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걸 우리나라 옛날에 참 진짜 깡당 보리밥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밥도 못 먹고 옥수수 죽 먹고 그랬던 인민 갔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발전도 볼 수 있고 지금 현재에 우리나라가 발전됐을 때 이런 걸 할 때 어떤 거기 또 선진국에 사는 사람도 봤을 때 어떤 게 한국에서 했으면 좋을지 그런 차원에서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러니까 좋은 방법으로. 예. 그런데 진짜 못 모르고 해외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 구가 이 사업이니까 이거 꼭 찍어줘 해가 부탁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호응도 홍보 차원에서 보면은 긍정적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도 않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건 맞아. 다른 그리고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산위원도 아닌데 어떤 사업이 올라가 이렇게 이까지 왔는지 모르고 뭘 투표하라는 거지? 이것도 있어요. 예. 없지 않아 있는데 맞아요. 지금 이제 저희 학교 예산학교에서 공부했을 때 하시는 말씀이 1,000만 인구 도시에서 이런 참여 예산을 한다는 게 우리 서울밖에 없다는 네. 거를 이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홍보. 그렇죠. 홍보 아닌 강조. 예? 그래도 맞아요. 10만 명이라도 뭐 저 1%밖에 안 1%, 되는 예, 거죠. 예. 1%밖에 안 되는데 예. 근데 그 1%라도 그걸 잘 알고 찍었느냐. 부탁받고 참여한 거죠. 누가 찍으라 그래서 찍었느냐. 예, 이제 예. 그런 부분에서 진짜 참여 예산 제도에 찍는 건지 알고 찍었을지 이제 좀 그거는 좀 진정한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예. 자기
구를 위해서 찍었는지 그렇죠. 그게 참 의심스럽고 서울시면은 서울시 입장에서 보는 안목이 필요한데 예산위원님들도 이제 직장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선정하고 총회 끝나면 거의 또 그다음에 안 나오세요. 네. 그렇죠. 네. 이제 거의 뭐 제가 이제 뭐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북악스카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업이 처음에 5억 올라온 걸 2억 깎아서 무슨 화장실을 5억이나 들여서 짓나. 그래서 3억 해서 이제 했는데 거기가 북악스카이웨이가 좀 상징적인 데라서 연말에 우리 애들 데리고 거기를 갔었어요. 레스토랑을 갔는데 화장실을 갔더니 여자 화장실에 맨날 하나 고장 A4로 딱 스카치 테이프 붙여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참예산 제도로 거기 올라서니까 이제 화장실이 고쳐졌다고 저는 이제 우리 집처럼 관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거기가 이제 CJ가 위탁을 하는데 화장실은 또 종로구에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왜? 그러니까. 북악 팔각정 때문에. 아, 그러니까 레스토랑은 CJ에서 경영을 하는데 화장실 이 처리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해주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여선 사업했을 때 이제 환경을 제가 이제 좀 하다 보니까 환경하는 동아리 스님들하고 백사실 계곡을 해서 북악스카이까지 또 올라갔어요. 여기 와서 이제 화장실을 딱 가봤더니 지난해 연말에 우리 애들하고 갔을 때 고장 붙는 그 종이가 그대로 붙어 있어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관리를 안 하는 거지. 또 리모델링을 3억 해봤자 관리 안 하면 또 돈이 날아가는 돈이 되겠다 그렇죠. 싶어서 낭비죠. 우리 그때 환경공원 분과 위원님 몇몇 이제 독수리 오영재생해 갖고 이거 가지고 우리 예산 낭비 사례를 집어넣자. 그래서 이제 그 대리석이 쫙 이렇게 이제 밖에 외부에 붙어 있는데 청소하는 차 이렇게 자동으로 한 차를 그냥 콱 놓으면 그 대리석이 깨져 있어요. 그 일 다 갈 게 아니라 그 한 장만 갈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장에다 청소차 파킹하는 사람이 이제 주의를 줘서 쿠션을 받쳐놓으면 안 깨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자. 그리고 식은장치 이런 것도 보면은 나사가 풀어졌어요. 그럼 다 뺄 게 아니라 나사를 쪼으면 돼. 네. 예? 그걸 안 하고 관리를 안 하고 다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5명이 실제로 뭐 전국의 휴게소 고속도로 가다가 여행하다가 휴게소에 화장실 특이한 것을 찍고 다른 건물에 가서 이 잠금장치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찍고 이렇게 다 모았어요. 그걸 모아갖고 이거 어디서 파는지 얼마인지 그걸 쫙 해갖고 이제 전문가를 딱 모셔갖고 이거를 다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면 얼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4,500던데요. 3억짜리가 4,50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예산 낭비 사례로 하려니까는 종로구 사업인데 종로구 공원 녹지가에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을 하기가 싫지 공무원들은. 그 과정에 막 10몇 번을 거의 20몇 번을 그냥 가서 설득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가 나중에는 거기서 이제 승복을 해주시기까지 진짜 너무 거기 환경공원 과장님하고 팀장님 진짜 감사했어요.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최고 6,400 정도의 공사로 마무리했어요. 그게. 그래서 예산 낭비 사례해서 이제 지금까지 1, 2, 3, 4기 다 해서 참예산위원으로서 예산 낭비 사례로 전대미문의 한 건. 그래서 그것도 백서에다가 그럼 좀 넣자. 표본으로 넣고 예산학교 올해 이제 가봤더니 그 사례를 이렇게 예산학교 시간에 해주니까 참 보람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은 다 우리가 기부해갖고 강북에는 옛날에 오래된 학교들이 진짜 재래식 화장실처럼 양변기만 갖다 놓고 악취나는 데 있어요. 그 케어하는데 다 우리가 기부했어요. 5명이 1인당 100만 원을 500만 원 다 기부해서 조계사의 종로구에서 관할하는 기아집으로 된 공동 화장실이 있어요. 그 클리닉 다 하고 어떤 학교 하나 클리닉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그 돈으로 그러니까 했어요. 이렇게 네. 이제 소중한 일을 해서 어느새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없는 네버엔딩 스토리 되는데 참여 예산에 대해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게 우리가 월급이나 얘기 아니라 이제 선진국으로 가려 그러면은 자원봉사 이게 정착이 돼야 되고요. 뭐 네가 해라 내가 하라 이거보다는 우선 내가 먼저 예. 그리고 언제 할 건가 지금 하자. 예.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위원 하면서 이렇게 위원님들을 이렇게 만난 게 큰 행운이에요. 진짜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면은 저 아줌마 왜 저래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정해주는 이게 저는 참 보람있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성북구 백서가 성북구 살림살이가 지금 전국적으로 그게 교과서처럼 그렇죠. 그게 네. 5판 발행했어요. 5판. 제 발행은 자. 5판 했어요. 네, 그랬답니다. 그게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그 아주 중요한 서울시 참여 예산과 성북구 참여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윤성희 의원님 또 이종환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좋아요 하면 또 한 번 더 할까요? 네,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준용 의원님이 이렇게 계셔서 홍보할 기회가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잘라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렇게 방송에서 홍보를 하겠어요. 그냥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거지. 막 열불이 치밀어 갖고 화를 못 삭히고 이거 아니다 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